입니다. 설 연휴라서 일주 쉬고요. 다음 주에 5주차 나가니까 재밌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가족에는 어려운 맛에 풉니다. 이 음식도 맛있는 맛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음식인가 싶을 정도의 매운 맛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게 한번 풀어보고 안식에는 제가 막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죠. 올해는. 네,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국어 시간에 투자할 용의가 있으신 분한테 권해드립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교재에 있는 과제만 그리고 모의고사 매주 보는 거에 대한 피드백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는 기본 공부량은 된 거니까 꾸준히만 해주세요. 꾸준히.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푸신 거 보험 보도록 할게요. 1문단 이렇게 시작하네. 그냥 읽어볼게요.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여기 한번 볼래요?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말들 치트키죠. 뭐뭐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문제에 나와요. 자, 8번에 선지 3번 보세요.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땡. 아니 뭐 이런 허접한 선지가 있어요. 집착이에요. 집착. 평가하는 아저씨들의 집착. 조건이 나와 있는 문장이 있으면 무조건 선지에 깔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못 견디는 거야, 이 아저씨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쉬운 선지도 깔린다.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때, 뭐뭐라면 이런 것들 엄청 중요해요. 우리 3문단으로 올게요. 3문단. 3문단은 이 구조입니다. 문제 상황이 나타나요. 문제 상황. 3문단에 A 다음이야. 3문단 밑에서 C 다음 줄이요. 밑줄 C 다음. 3문단에 밑줄 C 있잖아. 그 다음 줄 봐봐요. 그러면 밖에 없다라고 시작하네. 자, 결국 여기요.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더 높은 보험료. 뭐보다? 자신의 위험 정도보다. 내가 어느 정도 위험하면 그거에 따른, 자, 방금 나와 있지만 사고 확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운전면허를 따실 확률이 높겠죠. 보통 지금 다 여러분들 선배들 운전면허 따고 있어. 운전면허 따고 운전보험을 가입해요. 얼마 전에 땄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가입하러 갔는데 옆에 한 사람 더 있어. 우리 학원 영어쌤 영배쌤이야. 이 사람 보니까 군대 때 운전병 출신이고 40대고 운전 경력이 벌써 27년을 자랑해요. 그냥 고인물이야, 고인물. 자, 이 사람이 보험 가입하러 왔어요. 누가 사고 확률이 높아? 당연히 님들이 높겠지. 그러니까 님들의 보험료가 높게 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한 얘기. 근데 내가 위험한 정도보다 나는 별로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군으로 괜히 위험한 사람들이랑 같이 취급당해서 내 위험 정도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받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가 나왔으면 얄짤없습니다. 무조건 솔루션, 해결책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꼭 원인을 알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가 비대칭이라서 생기는 거래요. 비대칭이 뭡니까? 대칭되지 않는다?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보를 한 사람만 위주로 가지고 있다는 건데 누가 위주로 갖고 있냐면 가입자만 갖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읽어볼까요?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당연한 얘기. 내가 초보 운전인지는 보험사가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면허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왁구로 갔어요. 20대 때. 근데 내 이 왁구가 지금 20대 때에 비해 젊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별명이 점점 바뀌었어요. 학창 시절과 20대 별명이 똑같았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할아버지였거든. 진짜야. 그래서 나 할아버지였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 이 30대가 되니까 이제 요즘에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안 하더라고. 그냥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20대 김봉수가 가서 저 목소리도 좀 걸걸하게 면허 좀 들러왔소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만 봤을 때는 이 사람 운전 좀 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초보 운전이라는 거 누가 알죠? 가입하러 간 나는 알고 있죠. 보험사는 몰라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그래서 정보가 비대칭이 한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예, 영배 같은 사람이 피를 볼 수 있어요. 그 아저씨는 나이가 40 중반인데 왁구가 나랑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 운전 많이 안 하신 분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위험보다 더 높은 보험을 내는 문제를 생기는 원인인 가입자 정보 비대칭. 이것 때문에 해결책을 자 다음 문단에서 바로 알려주죠. 바로 고지의무법입니다. 자 근데 이름이 스포야. 고지 알리다. 의무 반드시. 됐지? 그래서 고지의무법에 대한 법률 효력 조건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지문은 그래서 두 가지의 조건을 함께 봐야 돼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10쪽이요. 아마 잘 맞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래도 조건 하고 있는데 세심히 보면 풀 수 있거든. 10쪽 오셨으면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 자, 두 번째 문단 첫 줄 읽어볼게.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자 여기서부터가 조건이에요. 고의나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됐지? 안 쓸게 좀 길어서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뭐가 일어나냐면 위반이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자 여기네요.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가입자가 고의 과실로 방금 이게 고의 과실이야. 고의나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중이라고 할게 알리지 않으면 거나 사실과 다르게 한다면 알리지 않으면 그럼 뭐가 발생한대요? 보험사에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보험사에 해직권 부여를 해준대요. 됐을까요? 해직권 부여. 권은 좋은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자,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의무한 위부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대요. 해지권을 줬으니까 해지할 수 있대요. 마음대로 너랑 보험 안 해 라고 해지할 수 있고 하나 더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가능하대요. 일방적으로 가능하대. 쌍방 합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도 된대요. 좀만 더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보험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줬으면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도 준다라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반환 청구권 문제는 별도로 또 나왔었습니다. 손해배상과의 차이점 문제는 따로 다른 기출에 있어요. 자, 이 반환 청구권은 조심하셔야 돼. 왠지 옆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여요. 뭐랑? 손해배상 청구랑 똑같아 보여. 근데 달라. 이건 지금 손해를 돌려달라는 거야. 손해가 아니야. 반환 청구는요.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라는 뜻이에요.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 권을 부여해서. 해지하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의 상태로 돌려놔라. 즉 너한테 준 보험금을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이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한데 손해배상은 누군가의 고의 과실로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려놓는다 개념이 아닙니다. 상처난 부분에 대한 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껴줘요. 바로 다음 문장이네요.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됐지?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해주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아니래요.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근데 좀만 더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대요. 보험 제한돼. 자, 읽어보시면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해지권을 배제된대요. 됐을까요? 자, 보험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굳이 해지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보험사가 알고 있거나 뭐를? 이 고의 과실을 혹은 지들이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이 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었네요.
됐지? 이 조건 차이인 거 보이시죠? 내가 일부러 이거만 썼어 위주로. 가입자가 잘못했을 때, 보험사가 알고 있거나 지들이 잘못했을 때, 그때는 권리를 안 준다, 그때는 준다.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입니다. 어디로 오시냐면요, 이 배제된다 밑줄 D 되어 있잖아. 그 옆에 이는 보험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에 더 큰 책임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양자의 법률 관계를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대 장기간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이제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자, 이건 뭘까요? 고지 의무를 위반한 상태인데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 자, 새로운 조건이에요. 인과관계가 없을 때. 그러면 보험사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고지 의무예요. 이거야. 이 가입자가 고의과실로 인해서 중대상 안 해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상황인데 거기에 무슨 상황이 더해졌냐면 인과관계가 없대요. 근데 인과관계가 없대. 그러면 보험사는 어떻게 된대요? 자, 보험금을 해야 된대요. 괜찮을까요? 보험금 지급해줘야 돼. 단 해지권은 부여된대요. 아주 특이하죠. 자, 차이를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은 권리 부여하고요. 보험금도 지급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권리 자체가 없어요. 세 번째는 보험 해지권은 주는데 보험금은 줘야 된대요. 다른 조건에 따른 결과 세 가지 효력이 다르다는 거. 이거 매칭을 보기에서 적용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 설명했으니까 요거부터 풀고 갑시다. 11번 문제예요. 11번의 답, 정답률이 40%네. 4번 보세요. 11번의 답 4번. B가 고지하는 중요한 사항이 보험사고와 여기요, 인과관계가 없다. 인과관계가 없대요. 그럼 보험사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A는 보험사예요. 보험 가입자가 아니야. 아까 이미 줬던 보험금을 지급한 상태로 끝내야 되는 거지 돌려받을 수 없다. 예, 답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세 번째 조건을 정확히 읽었냐, 인과관계를 읽었냐, 그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문제 설명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제가 답을 써놨으니까 고민 좀 해봤지. 7번의 답은 3번이에요.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 방금 여기 있었고요.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 고지 의무야. 됐지? 아, 참, 이것 까먹으면 안 되지. 이 고지 의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어야 됐어요. 고지하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알려야 되니까 정보 비대칭이 해결된다라는 그런 얘기였던 겁니다. 8번 볼게요. 아, 참, 여러분들 어른 되고 운전면허 따면 아빠나 엄마한테 꼭 말해서 동승자 보험 같이 해놓으라고 꼭 하세요. 진짜예요. 꼭 해야 돼요. 이게 수능보다 더 중요한 꿀팁이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엄마는 그러면,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는 운전면허를 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1년에 한 몇십에서 몇백 정도 내시거든요. 보험료로. 의무보험이라서 무조건 들어야 돼요. 자동차 보험은. 근데 거기다 여러분들 동승자를 넣어놓으면 7,000원이나 10,000원이 1년에 추가돼요. 별거 아닌 돈이지. 뭐 한 달에 1,000원 꼴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거를 같이 운전한 걸로 돼서 여러분들 운전 경력을 인정해줘요.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운전하실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건데 보험료는 7년 8년 운전하셨군요. 보험료가 되게 싸게 나와요. 꼭 넣으세요. 면허 따자마자 넣으면 돼요. 그리고 가끔 몰래 이제 끌고 다녀도 되고. 그게 핵심인가? 자, 8번은 답이 안 했구나. 4번 볼게요. 4번. 보험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자, 어떻게 나온 거냐면 9쪽 잠깐 와봐요. 9쪽에 맨 아랫줄이에요, 이게. 9쪽의 맨 아랫줄. 요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죠.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여기다 밑줄, 승낙을 결정하거나. 됐지? 이 중요한 보험은 이 청약의 승낙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된다고 써 있어요. 조건인 거야, 이것도. 자, 선지 4번. 네,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그러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승낙을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거절할 수 있다. 4번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였죠. 자, 이거는 뭐냐면 단순 사실일치 문제 같지만 똑같은 텍스트로 안 써 있어요. 똑같은 텍스트로 안 써 있어서 말이 바뀌어 있잖아. 이런 것들 빨리빨리 눈치채줘야 돼. 자, 5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머지 선지 헷갈린 거 있을까요? 없지. 뭐 선지 1번
아이, 청약하고 승낙해야 보험 가입이 되는 거지 무슨 계약이 해지돼요. 뭔 소리야. 선지 2번 아까 맞죠? 같아야 이거네요. 이거 왜 안 나오나 했다. 예. 이 선지 2번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같아야 된다는 여기 선지 2번에 있었네요. 아까 빠짐없이 나와요. 모든 정보도. 선지 3번 아니죠. 보험 아까 했지.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미쳤죠. 발생해야죠. 자, 선지 5번도 아까 책임 봤습니다. 9번은 봤었고 10번 볼게요. 10번. 고지 의무 답 1번 보겠습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에이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죠. 반환 청구라고 했지. 패스. 11번도 했었지. 넘어가고요. 야 12번 많이 틀렸지. 정답률이 말해줘요. 42%래요. 봐봐잉. 잘 봐야 돼. 대비 A의 대비는 뭘까요? A의 대비는 준비하다. 위험 따위에 미리 준비하다가 대비예요. 근데 12번에 1번 대충 보면 무슨 준비하다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지. 그렇지. 대조 비교잖아요. 이 대비는 손해와 이익을 대조 비교하여 예산을 측정했다. 그러니까 1번은 미리 준비하다가 아니라 대조 비교해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낚이지 마세요. 야 어휘 정답률이 최근에 점점점 낮아져. 막 68% 나왔을 때만 해도 내가 좀 뜨끔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15년도야. 2015년도에 어휘 문제 정답률 68%야. 아마 역대 제일 낮은 거야. 그 전까지. 그 전에는 막 91% 그랬다고. 그래서 야 어휘가 이제 어렵니 얘들아. 68%가 뭐냐 했는데 점점 낮아져요. 40%대까지 왔어요. 어휘 열심히 해. 나 올해 처음 어휘 테스트 보는 거야. 오죽했으면 내가 니들 한국인 데리고 내가 이걸 하겠냐고. 근데 점수를 보는데 기가 막혀. 이젠 좀 잘하시는데 처음엔 진짜 다 틀려갖고. 자 이렇게 해서 독서지문 3개 조건 문제 해봤습니다. 조건 문제가 뭐 이런 것 뿐이겠어요. 자 거의 모든 문제에 조건은 담겨 있어요. 과학 지문이고 법률 지문이면 예외 없이 담겨 있고요. 다른 영역도 당연히 담겨 있습니다. 이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보기에 적용하든 관계를 파악하든 여러분들이 하는 거 과제, 이번 주 과제 조건들 일부러 많이 넣었거든요. 조건 풀 수 있는 과제 연습 열심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설 문제가 거의 다 이 조건 문제들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견이 없어요. 얄짤없이 딱 깔끔하게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조건 문제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문학작품 3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야, 오늘 시간 여유가 있어. 어제 한 15분 정도 빨리 끝났어. 오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기 보고 갈게요. 칠판 잠깐만 볼게요. 필기 내가 판서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조금만 하고 갈게요. 오늘 공부할 거는 테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전사상입니다. 고전사상. 우리가 지금 문학 뭐 배운지 떠올려 봐요. 맨 처음에 객관적 읽기라는 거 있었어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텍스트를 우리가 읽는 거야. 내 주관을 넣지 않고. 그거 태도에 대해서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은 현대시에 나오는 정서 주체 문제를 저번 보강 때 했었죠. 설 연휴 보강 때. 그 전에는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정보와 공간 정보에 대한 훈련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전 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 저번에 서정시 현대시의 정서 주체 훈련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서가 누구의 정서인지 그런 거 맞추는 거 훈련했었잖아. 그때 언급했던 건데 이 시라는 건 결국에 마음입니다. 마음.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슨 관념과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빠르게 캐치하면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오늘 문제들은요. 자, 빠르게 푸는 걸 연습해 볼 거예요. 고전시들을. 고전시가 안 되는 이유는 어휘도 있긴 하지만 어휘는 나중에 결국 극복 가능하고 설령 모르는 어휘가 있더라도 이 정서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자, 근데 시에 담겨 있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시기에 상관없이 다 똑같을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 위치에 따라 혹은 시대에 따라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지? 재용이 형이지. 우리 재용이 형이지. 야, 좋겠다. 상상도 안 간다. 재용이 형의 지금 기분과 나의 기분은 당연히 다를 거예요. 나이는 차이는 그렇게 없겠지만 영배 데려가야겠다. 영배랑 재용이 형이랑 거의 동갑이거든. 둘은 기분이 많이 다를 거야. 왜?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가 다르니까. 혹은 이건 어때요? 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과
제 40대 제 27대 선조 김만중 씨와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김봉수는 당연히 기본적인 사상이라든지 관념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 아저씨는 결국에 임금님께 충원하다가 귀양 가서 죽었거든요. 우리 23대 선조님은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난 여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거야. 많이 달라요, 시기마다. 자, 우리가 고전시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 시대 때의 사람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적용해봐야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을 한번 공부해볼까 해요. 중세시대의 사상은 무슨 시대냐면 종교의 시대입니다. 예, 주요 관념은 바로 종교에서 비롯돼요. 뭐 현대는 되게 약해졌지. 종교에서 관념이 오는 존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성과 합리의 시기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시대의 시, 조선시대의 시는, 그리고 고려 후기도 마찬가지로 유교의 시대야. 고려는 불교 아닌가요? 그거는 조선 중기, 고려 중기까지고, 고려 후기가 되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의 대두로 유교의 중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작품들의 대부분은 이 유교적 사상에 담겨 있어요. 그럼 이 유교적 사상이 무엇이냐? 같은 말로 봉건적 가치라고 합니다. 갑자기 봉건이요? 봉건이란 말은 서양에서 자기들의 중세 유럽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인데요. 영주제를 말합니다. 자,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봉건이란 말은 중세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우리나라의 중세는 고려와 조선을 말하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고려와 조선은 유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봉건적 가치는 유교적 가치랑 완벽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봉건은 유교예요. 같은 말. 유교를 가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완전 빼박 종교입니다. 그래도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종교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굉장히 신비로운 뿅 하는 종교 맞아요. 유교에서 목적이 뭔지 들어보면 압니다. 유교의 목적은 되게 심플합니다. 바로 도의 획득에 있어요. 오늘은 좀 괜찮아. 어제는 28명 데리고 자, 여러분들 도를 얻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살짝 교주 같아갖고 기분이 이상했는데 오늘은 좀 낫네요. 도를 얻는 게 유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부모님께 효도 그건 다음 얘기고요. 유교에서는 도를 획득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근데 이 도가 무엇이냐? 천도예요. 천도. 왜 천도예요? 말 그대로 하늘에 있어서. 이 도라는 거는 하늘에 존재합니다. 자, 유교 경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늘에는 커다란 기와집이 하나 있는데 그 기와집 깊숙한 곳에 하나의 창고가 있다. 창고를 열면 휘황찬란한 괴짝이 하나 있는데 그 괴짝을 열면 인간의 삼라만상의 진리가 담겨있는 도가 담겨있고 그 도를 얻으면 세상의 진리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종교 맞아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로 가야겠죠.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 들이치지 말자. 조선시대야.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창고에 가서 돌을 꺼내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고민에 빠져요. 서양 사람들이었다면 내가 서양을 신봉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경험 합리론자들이었다면 만약에 여기까지 생각이 왔다면 하늘에 있는 돌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얻지라고 했을 텐데 생각이 두 개로 갈려요. 하나, 경험 합리론자면 그래. 그러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보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비행기가 나오는 거예요. 증기기관이 나오고. 근데 동양은 사상과 철학, 관념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논리학으로 풀어내요. 이거를. 논리학으로. 도를 얻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 도를 얻어서 완성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성인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준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해줘요. 네, 성인과 군자가 도를 얻었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취급해요. 자, 잘 생각해봐. 공자, 맹자, 노자, 염제 대충 알고 있는 성인 군자들이지 얘들이 도를 어떻게 얻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응? 노력해서. 정말로 노력했다고 장담하세요? 공자가 노력, 도! 이거 살짝 부처님 느낌인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없어요.
얘들이 돌을 어떻게 얻는지는 몰라요. 유교학자들도 몰라요. 노자가 어떻게 돌을 깨우쳤는지는 몰라요. 그 하늘에 어떻게 간지는 우리도 모르겠어. 하지만 얻은 건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하는 말과 행동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하늘에 갈 수 없으니 그러면 무슨 루트에 의해서 돌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을 얻은 존재들이니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똑같이 모방하면, 똑같이 따라하면 성인과 다를 바가 없겠군. 돌을 얻은 거와 다를 바가 없겠군. 이렇게 사고가 흘러갑니다. 얘들이 말하는 이제 돌을 얻는 방법. 사실은 돌을 얻은 거와 같은 취급을 같은 급으로 되는 방법 모방이에요. 자, 유교 경전은 여러분들이 아는 유교 경전 뭐 있어요? 논어, 맹자 이거 아니에요? 자, 논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공자께서 언제 말씀하시고 공자께서 뭐라고 하시고 공자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그냥 이거예요. 공자의 말과 행동을 카메라로 찍어놓은 것처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유교 경전은 그래서 성인과 군자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인용하는 거지. 자기들의 말과 행동에 인용하는 거야. 조선시대 선비들이 맨날 입버릇처럼 뭐라고 해요? 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맨날 이러잖아. 옛날 그리고 고사 인용하지 않아요? 옛날 어느 왕의 누구는 뭐뭐뭐뭐 했는데 뭐 어쩌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야. 모방의 심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느냐를 알아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말은 이거예요. 충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따라할 거예요. 충성 그거 맞긴 한데요. 일부고요. 충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더럽게 못하지만 이 충 정도는 제가 쓸 수 있어요. 한자를 보니까 마음 심자죠. 가운데 중자죠. 이게 뭐야? 마음이 가운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임금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야.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야. 친구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충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 즉 변화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봉건적 가치, 유교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슨 짓을 하느냐?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사물도 군자 취급을 해줘요. 자, 이쯤 되면 눈치챘지? 뭐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사군자. 잘하셨어요. 사군자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4명의 군자래요. 차마 자기들도 이런 풀떼기를 성인이라 하기엔 좀 뻘쭘했는지 사군자라고 합니다. 4개의 군자인데 자, 이제 슬슬 아시는 얘기 나올 거예요. 매, 난, 국, 죽. 얘들 그리고 사군자는 안 들어가지만 같은 취급받는 거. 변하지 않는 친구. 자연물, 사물 중에 변하지 않는 사물이 뭘까? 일단 인공물인 중에는 없어요. 사람이 만든 물건 중에 영원한 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요. 태양, 물, 뭐 소나무요? 1년 내내 초록색이잖아. 뭐 바위도 안 변해요. 달 안 변해. 바람 안 변해. 이런 것들도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대충 뭐 소나무, 송이라고 할까요? 뭐 바위, 뭐 해, 물 이런 것들요. 물은 왜요? 계속 흘러 변하지 않고. 이런 변하지 않는 속성 갖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군자 취급을 해서. 이유는 바로 이 충이라는 말과 행동을 모방하려는 심리가 전제되어 있어요. 자, 매화는 왜 사군자인지 보도록 합시다. 매화는 그러면 1년 내내 피고 있나요? 하면 그건 아니에요. 얘 되게 빨리 져요. 대신 빨리 펴요. 언제? 개화 시기가 봄꽃 중에 거의 원티어거든요. 겨울 끄트머리, 봄 시작할 때쯤 그때 핍니다. 늦겨울 초봄에 펴요. 아직 눈이 녹기 전에.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매화야, 너는 다른 꽃들하고 다르게 세상이 다 눈으로 하얘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고 너의 본질을, 네가 갖고 있는 향기와 빛깔, 그 본질을 변함없이 내비치는구나. 그래서 매화가 사군자에 먼저 들어갑니다. 변화 없이 주변에 구애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
본질을 그대로 변경되지 않고 보인다. 그래서 얘들을 군자 취급해 줍니다. 매화를.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핵심은 역시 변화 없음이에요. 눈이 있어도 변화 없이 핀다. 자, 난초. 채선아, 나 난초 잘 그리지 않았냐 옛날에? 쉐인데. 어? 원래 난초 하나는 원툴이었는데. 야, 화분이라도 잘 그렸죠 오늘은. 야, 화분은 잘 그렸다. 끔찍하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림?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들고 있어요? 교장실에 있다는 거지? 할머니 때. 교장실. 우리 조부모라고 하자 멋있게. 조부모님 때. 야, 조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인 건 알지? 교장실. 이거 얼마게? 맞아요. 이게 제일 싸고 내가 검색해봤는데요. 제일 싸구려가 18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 근데 들어가서 실제로 추가하면 기본 500, 600부터 시작해요. 이거 본 적 있죠? 야, 이거 어때? 향기가 좋아? 아무 향기 안 나요. 야, 멋있게 생기지 않았냐? 밖에 있는 잡초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무리 봐도 예쁘지도 않고요. 향기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손은 더럽게 많이 가요. 근데 얘는 왜 300만 원부터 시작할까? 왜 몇 천만 원, 몇 억짜리가 있을까? 뭐길래? 잡초랑 뭐가 다르길래? 네, 잡초랑 다른 점. 지금 잡초 색깔 보세요. 노랗잖아요. 근데 겨울에 교장실 갔을 때, 겨울에 할아버지 댁 갔을 때 계속 초록색이죠. 1년 내내 초록색이에요. 잡초와의 차이점 그거죠. 그거 하나예요. 난초, 변하지 않는 푸르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 더, 생겨먹은 거 보면 어때요? 그냥 얄짤없이 잡초지. 그냥 비리비리 하잖아. 근데 야, 너는 생긴 거와 다르게 1년 내내 풀을 수 있는 그 내적 힘을 갖고 있구나. 외유내강. 겉은 허접하지만 속은 강하구나. 그래서 외유내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댁에 있는 거 이거를 깨면 할아버지가 많이 상심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뭐 소송을 하진 않겠죠. 그래, 아유 우리 손자 손녀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만단 말이야. 근데 교장실에 있는 거 깨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됩니다. 경찰서가 와서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비싸요. 이거 있으면 도망가세요. 뭐야 이거 풀 틱틱하다 끊어지는 순간 좋지 않아요 서로. 자, 국은 국화입니다. 국화는 또 여기 왜 꼈을까? 매화랑 비슷한데. 국화가 피는 계절을 떠올리시면 답이 나와요. 언제 펴요? 가을에 펴요. 국화는 아주 특이해요. 지금이야 뭐 비닐하우스 있어갖고 뭐 1년 내내 꽃 살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가을에 피는 꽃은 아주 희귀해요. 코스모스는요 조선시대 때 있었겠냐? 그러니까 거의 유일해요. 가을에 피네. 가을에는 원래 식물들이 어떻게 된 거야? 다 지고 떨어지고 하는 시기인데 얘들은 오히려 그때 펴요. 너는 주변에 굴하지 않고 역시 매화처럼 너의 본질을 구애받지 않고 유지하는구나. 변화하지 않고 내비치는구나. 그래서 국화가 또 사군자에 들어갑니다. 대나무는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1년 내내 푸른색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년 내내 꺾이지 않는 그 정신이 꺾이지 않는 절개를 상징한다 해서 역시 같이 사군자에 넣어줍니다. 이런 얘들도 같은 부류들이에요. 얘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충의 사상이 담겨있는 그 당시의 유교적 가치관이 담겨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다른 종교도 그래도 안 보면 섭하니까 좀 보고 갑시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고려 중기 전까지, 즉 고려 초기와 신라 시대 때까지는 아무래도 불교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작품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있어. 자, 여러분들이 신라 고려 때 쓰여졌던 향가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아는 향가, 아마 여기 모두 다 알고 있는 향가? 제망매가. 미타찰에서 만날라. 그 미타찰이 극락이잖아. 이런 작품에는 불교적 사상이 담겨 있어요. 불교의 목적은 뭘까? 이걸 뭘 얻는 게 아닌데 오히려 버리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미타찰, 해탈, 윤회, 고리 다 맞아요. 이거를 얻는 게 아니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입니다. 이거 얘기할 때마다 신과 함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과 함께 1편 본 적 있습니까? 차태현 나오는 거.
그 엔딩 기억나세요? 죽어요. 시작할 때 죽어요. 뭘 엔딩은 끝날 때잖아. 맞아요. 차태현 씨가 심판을 다 받고 그래 너 착한 놈이었네 하고 이제 인간으로 대신 태어나는 환생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스님들이 봤을 때 이런 끔찍한 비극은 처음인 거야. 이렇게 끔찍한 비극은 처음이야. 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뭐 8시에 일어났다고 쳐봅시다. 지금 일어나신 지 시간이 한 7시간쯤 되시거든요. 오늘 7시간 중에 깨어있는 7시간 중에 행복했던 시간이 한 몇 시간쯤 되세요? 솔직히 나도 40분? 자 어때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거면 거의 최상급으로 다시 태어난 거거든. 불교 입장에서. 근데 하루 중에 행복한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40분이 하셨으니까 7시간 중에 40분이 행복했네요. 그럼 나머지 6시간 20분은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이야. 인간도 이렇대요. 아까 불교는 뭘로 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고통인 상태로 보는 거야. 아, 불행한 거야. 근데 겨우 죽었단 말 이상하지만 이제 끝났어.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잘했어. 뭐 나쁘지 않네. 자, 인간으로 다시 고. 으악! 비극인 거야.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윤회의 고통의 수레 속에 있는 거지. 자,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거. 신과 함께가 스님이 봤을 때 편한 해피엔딩이구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환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엑시트에 출구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열반입니다. 거기가 미타찰이에요. 거긴 뭔데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이제 거기서 끝. 거기서 이제 재밌게 사세요 하고 끝나는 거야. 거기서 행복하게 존재하세요. 그게 열반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한 게 불교고 이걸 달성한 존재들을 부처라고 합니다. 석가만 부처가 아니야. 이걸 달성한 존재들을 부처라고 해요. 이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굳이 제가 지금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윤리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윤리 공부한 사람 뭐 알아요? 뭐 도노점수 막 이런 거 있잖아. 선종교종. 윤리하시는 분들 배우시면 되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남았거든. 도교는 실제로 국교로 채택된 나라는 고구려 후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놈이 중요해요. 왜 그런지는 봐봐. 도교의 목적은 뭘까? 지금 각 목적이 있어. 도교의 목적. 그냥 사는 거. 영생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도교의 목적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에요. 야, 솔직히 말해봐. 세계 중에 현대, 21세기 현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나마 와닿는 게 뭐냐? 이게 그나마 제일 와닿지 않아요? 이건 노력 안 해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끔 저기 서울역 옆에 있긴 한데 그분들은 제외하고요. 이걸 얻고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거 누가 믿어 요즘에 죽으면 땡이지. 종교 있으신 분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하지만 이건 어때요? 이걸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죠. 지금 현대인들은. 의학을 발전시키죠.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오래 살려고. 어떻게든 더 살려고. 자, 옛날에도 당연히 이 목표를 갖고 있던 게 바로 도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합리론자였다면 의학을 발전시켰겠지만 그렇게 안 갑니다. 의학을 발전시키지 않고 역시 논리학으로 해요. 자, 유추를 작용합니다. 세상을 봐요. 영원한 거 뭐 없나? 아까랑 겹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요. 얘들은 특히 이제 바위, 해, 물. 얘들은 죽잖아. 자, 얘들은 죽으니까 안 들어가 도교에. 근데 얘들은 안 죽어. 바람, 공기, 물, 해, 달, 땅, 바위 안 죽어. 영원히 있어. 그러면 바로 얘들은 목표가 자연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거는 언젠가 없어져요. 근데 인간이 만들지 않은 거는 보시다시피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인공적인 거, 인위적인 거를 모두 다 버리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로 가는 거, 자연이 되는 거, 사람이 산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목표, 신선입니다. 이걸 달성한 사람을 신선이라고 해요. 이거 신선선자입니다. 됐을까요? 어떻게? 인위를 버려요. 인위적인 걸 다 버려요. 그리고 이 사상이 강력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언제까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는 솔직히 조선시대 시는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오고요. 이건 고려 이제 향가 때는 좀 나오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상은 이 정도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유교적 봉건적 가치,
변하지 않는 충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자연,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인위적인 것을 버린 자연에 대한 도달 상태, 이 두 개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사대부라고 들어보셨죠? 부, man, 대, big, 사, scholar 이렇게 되거든요. 이 대가 여기고요. 이 사가 이쪽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비가 인위적인 걸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욕심 없는 상태로 보는 거고요. 대부가 봉건적 가치, 유교적 가치를 충실히 따라서 백성들을 뭐 다스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충성 효도하고 하는 게 바로 대부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사대부가.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세 문제거든요. 시간 어때요? 4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4분제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한번 처리해 보세요. 오늘 이걸 왜 설명드렸는지 생각해봐. 힌트가 있어잉? 엄청 빨리 들푸네. 아직 1분 30초 남았는데. 1분 30초 남았어요. 이거 어제보다 더 빨리 끝나겠는데 이거. 야, 내가 좋은 거지 네가 좋은 거냐? 시간이 남으면 좀 딴 걸 해볼까요? 이렇게 대답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참, 모의고사 넌 안 봤고 어려웠고 봤어요? 동네 씨 안 봤어요? 왜 바빴어? 봤어? 안 봤어? 황희경 씨 어제 봤죠? 한규영이 안 봤어? 한규영이 안 봤어? 봤지? 안 봤어? 왜 안 봤어?
어제 봤어야지 그럼. 어디? 너 오늘 왔어요. 아 오늘 못 왔구나. 그랬구나. 다음엔 봐. 황인경 씨 보셨죠? 봤지? 봤잖아. 어제 점수가 있구만 뭘. 나 봤어 네 점수 임마. 최지호 씨 안 봤죠? 야 환경 보기 힘들면 거기서 졸 거면 그냥 안 봐도 돼. 괜찮아. 아 진짜 이게 드립이 아니라 그냥 따로 그냥 봐도 돼. 실전 감각을 위해서 보는 거거든. 자, 안 보신 분들이 꽤 있는데 야 내가 1,000원씩 꽂아주잖아. 좀 봐. 아 1,000원 받으려고 본 건가? 1,000원씩 꽂아주잖아. 봐. 그리고 그 혹시 등수 궁금하시면 그래도 한 44명이 보고 있거든요. 학원 내에서. 혹시 그 44명 중에 몇 명인지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내가 3등까지만 오픈하잖아. 내가 본인이 어디쯤이에요 궁금하시면 한번 물어봐요. 아 겐톡으로 물어봐야지. 어? 안 물어보면 되지. 아 이게 저번 시간 배운 양자역학 같은 거군요. 베타 상태가 공존하고 있군요. 미시세계. 인간의 관념은 미시세계니까 공존할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야 베타 상태 이번 때 했나? 보강 때 했나? 저번 주에 했어? 야 이번 주 화요일은 뭐 했었지? 이번 화요일날? 그 입체 과학중 엔트로피, 열량. 아 연력학 칼로리 했군요. 아 그거 했군요. 맞아 여러 가지 했었어 그때 앞에서 배웠던 정보관계 뭐 논리 연결 이런 거 했었다. 자 풀어보셨나요? 같이 봅시다. C부터 볼게요. 자 이걸 왜 혀깨 물었어. 자 이걸 왜 설명드렸냐? 시를 읽으면서 얘 이쪽이네 라는 걸 캐치하라고 제가 한 거거든요. 자 일수 가볼게요. 매영. 여러분들 이 매자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화할 때 매입니다. 영 그림자 영자래요. 매영이 부딪힌 창에 옥임금차 비겼구나. 비겼다도 비쳤구나 그러는데요. 옥임금차 보니까 미인의 금비녀래요. 자 창문에 뭐가 있어? 매화의 그림자도 비춰져 있고 미인의 비녀도 비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긴 누가 있는 거야? 매화도 있고 미인도 있는 거야. 뭐 하는 데지? 좀만 더 읽어보자고. 2, 3, 둘, 셋이에요. 두셋 백발롱. 흰머리 늙은이는 검은고하고 노래 부르고 있대요. 아 이거 뭐야 여기? 아 룸사롱이네. 아이 진짜야 임마. 그래서 예 거기네요. 자 그다음 이윽고 잠들어 권할 적에 달이 또한 떠오른다. 자 달이 나오고 매화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여기도 충의 개념, 유교적 관념으로 갈래요? 유교적 가치관이 느껴져요? 아니죠. 여기는 아니지. 여기는 매화가 뭔 거야? 그냥 즐기는 거. 아이고 예쁘다. 아 경치 좋구만. 여기서 멈춰야 돼요. 유교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일수는. 그 다음 삼수로 가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연이요. 빙자옥질이여. 이런 말들에 좀 반응해 볼까요? 부르고 있어요. 대화체는 일단 성립합니다. 빙자옥질 보니까 아름다운 깨끗한 살결 아름다운 성질이래요. 눈 속에 너로구나. 잠깐만. 사람이겠어요? 사람의 눈 속에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뭐겠어요? 매화죠. 매화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화를 지금 빙자옥질이라고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 가만히 향기노와 황혼어를 기약하니.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향기를 뿜으면서 이 달을 기약하고 있대요. 달과 만난 거를 기약했대요. 그 다음 아마도 아치고절 직접 적어 나오네요. 절개입니다. 높은 절개. 이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자 이번에는 어때요? 매화를 어떻게 보고 있어? 절개가 높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교적 가치관이 들어간 거예요. 매화에. 자, 1수와 3수 두 개의 수를 봤는데요. 매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첫 번째는 좋은 경치, 두 번째 이 3수가 바로 유교적 가치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6수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을 부딪히니 찬 기운 세워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하니. 침노는요 무력으로 밀어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어루려 한들 봄뜻이 아슬소냐. 네, 이 차가운 기운이 매화를 침범하더라도요 이 봄뜻을 빼앗아 갈 수가 없대요. 자 매화에 역시 고고한 절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8수 볼게요. 이건 잘 봐봐. 동각의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야 두견화는 알고 가자. 무슨 꽃이야?
진달래꽃입니다. 이거 왜 알아야 돼요? 봄에 피는 꽃이라는 걸 알아야 돼. 철쭉도 봄에 핍니다. 그러니까 꽃이 있어요. 동각에 숨어 있대요. 그 얼핏 보여. 진달래인가? 철쭉인가? 근데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건곤, 온 세상입니다. 건은 하늘이고요. 곤은 땅이에요. 하늘과 땅에 나중에는 그 어휘편 고전 어휘로 채워줄 겁니다. 눈이오늘 제 어찌 감히 피리. 뭐야? 진달래 철쭉 네가 아직 눈이 있는데 어떻게 피겠냐? 마지막 알겠다. 백설양추는 매화밖에 또 누가 있겠냐라고 매화의 역시 지주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자, 13번 문제로 갈게요. 3번입니다. 다양한 감각적 심상 엄청 많았죠. 뭐 찬기운, 백설 많죠. 대상 예찬, 매화 예찬하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선지 2번 같은 거 고르시면 안 돼요. 대화 아니에요. 대화체예요. 대화는 저번에 했었잖아요. 첫날에 말을 주고 받아야 돼요. 근데 매화한테 말을 걸긴 했지만 매화한테 말을 들은 적은 없죠. 그러니까 대화는 아닙니다. 대화체에서 멈춰줘야 돼요. 14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비교는 맞는데요. 공통된 게 아니라 차이, 눈 속에 피냐 못 피냐의 차이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4번 무난하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15번 문제였어요. 15번 보기의 첫 줄 보겠습니다. 안민영의 매화사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다. 자, 여기서 느낌 와야지. 우리 아까 읽었을 때 매화 한 가지 지조절개밖에 없었어요? 아니지. 아름다움에 대한 매화 자체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태도도 함께 나와 있었지. 그러니까 매화에 대한 인식이 여러 가지였다고. 답 그대로 5번 가시면 됩니다. 당대 이념에 국하나요? 당대 이념은 보기 보시면 유교적 가치관이었어요. 규범적 가치래요. 근데 그거에 국한하다, 제한하여, 한정하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는 이 시에 나온 매화에 대한 복합적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5번 답이 되겠습니다. 고난도 문제였어요. 14번은 답이 몇 번? 4번 공통된 특성이 아니라 차이점이었죠. 자, 두 번째 시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데 자, 미리 말할게. 여러분들이 해석 못하는 시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이거 보고서 막 어휘 공부해야겠다고 필요성 느낀다면 정상이에요. 별사탕이 많지만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요. 아마 모르는 말이 수두룩할 거야. 기본 한자는 볼 줄 알아야 돼. 자, 이것도 똑같이 시간 드릴 건데 이거는 똑같이 이거는 5분 드릴게. 시간 더 걸릴 거야. 자, 제가 5분 재드릴게요. 출발해 봅시다.
1분 정도 남았네요. 나 명품 시계 산 거 자랑했나? 사시오. 어. 이게 그 판매한 사람이 야 이건 방수가 철저해서 수영하셔도 되고 뭐 이거 입고 그냥 샤워하셔도 된대. 그래서 내가 에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너무 궁금한 거야. 진짠가? 그래서 이제 씻을 때 그냥 끼고 샤워를 해봤지. 두근두근 하면서 그래서 했는데 멀쩡해요. 아 역시 카시오의 기술은. 아니요 면세점에서 샀어요. 저는 신혼여행 갔다 왔어요. 얼마예요? 11만 원이요? 자 여기 볼게요. 아 이거 뭐 디테일하게 물어본다. 얘기해줬었어. 술을 60만 원치 샀죠. 자 1선 보도록 할게요. 이런 들었다며 저런 들었다려. 됐어요. 이 사람 뭐예요? 그냥 욕심 없이 살고자 하는 태도가 여기서 보입니다. 어조에서 느껴져요. 초야우생 이런 표현들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자, 다 필요한 어휘들이야. 초야는 비슷한 말로 제야라고도 합니다. 아까 그냥 풀과 들이라는 건데 관직에 오르지 않은 상태를 초야, 제야라고 합니다. 아까 그냥 야인이라는 거야. 그냥 들에 있는 사람, 관직에 없는 사람. 이 우라는 한자를 잘 눈에 익혀두세요. 우. 왜냐면 엄청 많아요. 우활과도 있고요. 별게 다 있습니다. 우둔하다는 뜻, 즉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이 우가 미련하다거든. 생. 자, 초야의 미련한 삶. 자, 누구야? 화자 스스로를 말합니다. 이 우가 나오면요, 다 화자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야. 아니 이거 작가를 봐봐요. 이거 작가 누구야? 이황이야. 이 사람 왕의 스승까지 한 사람이에요. 성리학의 거두예요.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한 거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겸손들이 표현은 2번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겸손 표현 잘 봐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다 어떠하려. 이렇게 관직을 안 하고 미련하게 사는 게 어떠냐? 괜찮다는 뜻이에요. 자 하물며 천석고항. 요거는 저기 아름고 친구들 저기 관동별거 간 사람들은 기억나실 텐데 천석고항 기억나세요? 1학년 때 하신 건데 자연을 사랑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서 무슴하려. 자 천석고항을 알고 있다면 이 일수의 주제가 너무 치트키로 나와버리죠. 아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자연 속에서 만족하고 있구나. 이러면 그냥 끝나요. 천석고항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황 아저씨가 세운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은퇴하고 퇴직하고. 서당? 서당 말고 서당보다 좀 큰 거. 서원. 이 아저씨가 도산서원을 세워요. 서원이 뭔지 내가 있으니까 이 얘기나 해줄게요. 자, 조선시대 교육 시스템은 총 4개인데요. 일단 대과까지 합격하면 입학시켜주는 학교가 있어요. 공교육 중에 가장 최고 공교육. 성균관이요. 그리고 성균관대 말고 옛날 조선시대 성균관이라는 기구. 여기가 유생들이 공부한대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방에 설치하여 지방 공교육을 담당했던 기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향교라고 해요. 자 개인들이 설립한 학원들이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해요. 그거보다 규모가 좀 작은 거는 서당, 동네에 있어요. 이렇게 조선시대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지금으로 이게 서울대가 되겠죠. 네, 차마 스카이라고는 못 쓰겠다. 고려대 연세대는 사립학교라서 여기에 못 껴요. 서울대쯤 됩니다. 이건 뭐쯤 될까? 충남대. 이건 충남대쯤 할까요? 충남대쯤 될 거예요. 여기는 뭘까요?
학원인데 대형 학원인가 봐. 이게 메가스터디인 거지. 더 올리면 어딜까요? 얄짤없죠. 여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오수병은 우리 옛날에 태어났으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훈장님쯤 되는 거지. 예. 나는 뭘까? 뭐라고? 아, 서당 알바야? 서당 보조쯤 되겠네요. 자, 아니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냐? 이 사람이 이 서원 세운 사람, 아까 메가스터디 원장님이셔. 손주훈이야, 이 아저씨가. 자, 이수 볼게요. 연하, 이거는 양지고 친구들이 알겠다 두르고 하고 상춘곡 한 사람들 연하 일휘 금수를 채펴놓은 듯 이런 거 했었잖아. 상춘곡에서. 자, 안개와 노을입니다. 안개 노을이에요. 안개 노을.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이 사람은 안개가 집인 거야. 풍월 이 정도는 알지. 바람과 달로 덫을 삼아 친구예요. 이거 뭐 됐지. 더 안 읽어도 돼요. 자연에서 만족하고 있는 모습 똑같네요. 일수랑 주자가 똑같습니다. 계속할게.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네. 이 중에 바란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그냥 허물만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 만족해 라는 뜻입니다. 삼수 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주제가 달라져요. 잘 봐봐. 순풍 별사탕 주죠. 그래서 순박한 풍속. 풍속이 뭐야? 사람들의 살고 있는 속성이야.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레알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순박한 풍속이 죽지 않았다. 그다음 인성이 어지다 하니 사람의 성품이 어질다고 하더니만 레알로 옳은 말이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죠? 약간 풍속과 성품이 아직 좋다. 인심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천하의 허다 영재를 속여 말씀할까? 이건 뭐냐면요. 천하에 있는 수많은 영재들, 훌륭한 인재들을 내가 속여서 말할 수 있겠냐? 다 알잖아. 라는 얘기입니다. 풍속이 좋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사수부터 어려워지죠. 잘 봐. 유란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몰라 솔직히. 참고로 이 라는 얘입니다. 난초입니다. 라는 난초야. 이 라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자 유란이 난초가 제곡하니 존재하다 할 때 제예요. 골짜기 곡자입니다. 골짜기에 있으니 선생님 이런 한자까지 알아야 돼요. 자 알면 좋은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 뒤만 읽으면 돼요. 자연이 듣기 좋해. 자연이 듣기 좋다. 듣기도 몰라도 돼요. 자연이 좋해. 좋다라고만 거기까지만 읽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줄 백운 흰구름이 재산 산에 있으니 자연이 보기 좋다. 자 자연이 보기 좋다. 자연이 좋다만 읽으시면 돼요. 사수의 주제는 여기까지는 자연이 좋다인데요. 세 번째 줄 이게 핵심이에요. 이 중에 피미일인을 더욱 잊디 못해하여. 피미일인 별사탕 좋네요. 임금님이래요. 임금님을 잊지 못하여. 자 여기다가 뭐 체크해야 돼요? 유교적 가치관이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지금 자연조화였어요. 사실상 도교에 가까워. 평화롭다. 나 만족스러워. 행복해.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금님 잊지 못합니다. 이건 충이잖아. 충.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자 여러분들 18번 문제 가봅시다. 18번 문제 보기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18번 맞죠? 18번 문제. 18번 문제. 18번 문제 오라고. 맞냐? 18번 문제. 17쪽에 18번 문제. 맞지? 18번 문제 보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기 밑에서 두 번째 줄. 평성새 농사짓는 늙은이들이라 그리고 밭을 갈고 배를 두드리며 여기다 밑줄. 성군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 성군? 성인군자의 가르침을 노래하겠다. 뭐야 유교적 가치관이잖아. 자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모두 유교적 가치관을 존중하던 태도가 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소망, 만족하고 산다는 것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수 봐야 돼요. 오수. 야 거의 끝났어. 좀만 힘내봐. 오수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요. 가볼게. 자 이게 17번 문제를 이해하고 푼 사람이 거의 없거든. 자 이 오수는요. 들어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게 써먹을 만할 거야. 여러분들이 시어 해석을 실패했을 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미로만 풀 수 있어요. 가볼게.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수로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돼. 유수는 솔직히 알지. 야 몰라도 그냥 넘어가. 뭐 그런가 봐요 하고 넘어가. 때마는 자 갈매기는
는 오며 가며 하는데 자 오며 가며 하거든이구나 미안 하거든 뭐뭐거든 는데요 는데 하는데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는데 그 다음 어떻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어떻다 반드시 알아도 어찌하여야 어찌하여 이게 답을 고르는 단서야. 어떻다 어찌하여 교교백구 현자래요. 무슨 망아지래요. 자 망아지로 가볼까? 어찌하여 망아지는 멀리 마음 두는 곳 교교백구는 갈매기 아닙니다. 그 흰 갈매기 아니야. 교교백구는 어찌하여 괜히 충남대 저거 써놔갖고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하는 거 멀리 마음 두는가 핵심은 갈매기는 뭐뭐 하는데 어찌하여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 두느냐 자 갈매기와 교교백구 대조대 대응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말투에서 느껴봐요 대조인 거 괜찮아요? 갈매기는 이러는데 어찌하여 교교백구는 이러냐 두 개가 대조돼요. 자 17번에 선지 4번 보겠습니다.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됐다. 아니요 둘이 다른 속성의 시이기 때문에 같은 성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못하면 이런 식으로라도 풀어야 돼요. 구조를 통해서도 풀어야 돼. 자 근데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옷으로 다시 오세요. 해석이 실패했을 때는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평가하는 아저씨를 믿어야 돼요. 우리한테 한자를 많이 알면 답을 고르게 해주는 아저씨들이 아니야. 논리, 독해의 논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풀게 해줘요. 어떤 방법이든. 자, 근데 정석대로 한번 해보자. 오수는 이렇게 됐네요. 산전, 산 앞에 유대하고 대가 있고 이 대 전망대 할 때 됩니다잉. 대하, 전망대 아래에 유수, 물이 있도다. 예, 시선의 이동이 좀 느껴지시죠? 그 다음 때마는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거든. 자, 갈매기는 어디를? 여기를 지금 자기가 설명한 곳을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자기가 말한 데를 봐봐요. 산, 전망대, 물 다 뭐야? 자연의 경치가 있는 곳이에요. 갈매기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어찌하여 저 망아지는 여기를 멀리 두냐? 마음 멀리 왜 거리감을 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거는 갈매기일까요? 교교백구일까요? 되게 어려워요. 다 알려줬어? 어? 아니야. 화자는 지금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이야. 만족하는 사람이잖아. 처음 봐봐요. 초야우생. 나는 지금 관직이 안 나가고 여기서 아주 해피하게 살고 있다고. 근데 갈매기는 이 자연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저 망아지는 여기를 멀리 마음 둬요. 네, 이 교교백구는 바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거는 바로 갈매기라고 해줘야 돼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렵죠. 마지막은 자연 너무 좋다라는 뜻입니다. 뭐 더 안 볼게요. 어휘는 나중에 챙겨보자. 자 16번. 1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삼수의 대상은 인심, 풍속이었어요. 풍속과 인성이었어요. 근데 사수에서는 자연이었잖아요. 사람의 풍속은 속세예요. 근데 자연은 말 그대로 속세와 대조되는 공간이죠. 예, 같은 시적 대상이 사수에서 반복됐다? 전혀 반복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대상이 나왔다 봐야겠죠. 선지 4번이 좀 헷갈렸나 봐요. 사수와 오수에서는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여. 자, 이 공간 입체감은 조금 애매한 말이거든. 다양한 시각의 공간적 배경을 다양한 입체감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조금 애매한 말이에요. 공간의 입체감은 좀 애매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간 이동, 시선의 이동이 공간적으로 차이가 큰 공간을 제시해주면 그냥 입체감이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게 있을수록 더 입체감이 느껴진다 정도로 해주면 되는데 자 생각보다 이거를 뭐 변별력 있는 문제 내기는 힘들어요. 대신 나중에 할 건데 시간의 입체감은 좀 훈련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시간을 역순이나 아니면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나네. 외부 이야기 그거 뭐지? 액자. 은퇴해야 되나 보다. 액자식 구성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나 시점이 입체감 있다고 하는데 요건 나중에 또 훈련해 볼게요. 시점 훈련할 때.
지금 공간 입체감은 뭐 이 정도면 입체감이 있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17번은 아까 했었고요.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이제 알 겁니다. 자, 18번도 했었네. 예, 됐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잠깐만, 마지막 문제는 조금 길지. 요거는 앞에 건 시조였는데 요거는 가사예요. 어차피 다 조선시대 건데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 다 지웠네. 유교는 이쪽 라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 때 시조와 가사는 모두 다 이쪽 라인이냐 하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아닌 거 하나. 충이나 이런 신선이 아닌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되게 현실적인 거야.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게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수특수 안에서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4년간 계속 수특에 실려요. 무슨 작품이? 먹고 살기 힘들다가.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슬픈 사연이 있어. 20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20년째 나오고 있어요. 안 틀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자연이 좋구만. 임금님 사랑해요구만. 이렇게 나와요, 그냥. 아무도 안 틀려. 그럼 이거 말고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데 예, 이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제목 보세요. 마지막 작품, 오늘 공부할 마지막 작품 탄식하다. 가난함을. 됐지? 자, 시간 드릴게요. 세 문제니까 4분 30초면 될 것 같네요. 4분 30초 재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갑시다. 출발.